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임직원 자녀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설립돼 사립학교로 운영되었던 여도 초중학교에 대한 공립화 추진이 일단 좌절됐습니다. 여도학원의 법인이사회가 법인 해산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여수 산단 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한 학교법인 여도학원의 여수 여도 초중학교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학교는 사립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공립화 요구가 계속 확산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해 이 학교들을 공립화하기로 법인 해산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학교 법인 여도학원 이사회가 법인 해산, 그러니까 공립화 추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그동안 여도학원의 공립화를 요구해왔던 지역민들은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결정이 났다면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까지 보인 행태들은 그 어른들의 논리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사진은 그동안 지역사회 공립화 요구가 컸던 만큼 관련 연계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이어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여도학원 측은 사립학교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면 언제든지 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보다 나은 교육으로 우리가 학교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도 초중학교도 그동안 지역 내 꾸준히 제기돼왔던 정체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함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사립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올해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역대 최저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 행사 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거북선 축제 기간 방문객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의 6%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개막 당일 프리마켓 등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강풍과 비 예보에도 축제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거북선 축제는 11일 포함해 총 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가 지난해 축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고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회계법 위반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개장 40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어제 국가정원 동문 호수공원 나루터에서 300만 번째 입장객인 대구광역시에서 온 이정혜 씨 가족에게 가든스테이 숙박권과 정원 드림호 탑승권, 순천사랑 상품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이번 정원 박람회는 지난달 12일 관람객 100만 명, 23일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는 2차 전지 소재, 우주 발사체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이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란 점에서 전라남도 동부통합청사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동쪽에 자리한 동호안입니다. 철강 관련 사업만 들어올 수 있게 법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난달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하면서 신산업 유치길이 열렸습니다. 당장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등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포스코는 동호안뿐 아니라 광양 율촌 산단에도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 산단에 500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들 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란 점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산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사업과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구 소멸 문제도 결국은 이쪽에 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고, 들어와 있는 산업들, 기업들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기업들도 기획을 해서 끌어들여야 될. 현재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동부통합청사 이전 대상에 기반산업, 신성장 산업과를 포함한 전략산업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부서에 대한 재배치 요구도 갈수록 커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이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고 서류를 접수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현 방식을 개편해 사건이 발생한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전라남도가 각 시군의 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신고는 6,861건이며 이 가운데 670건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동 망마공원에 건립되는 여수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바닷가에서는 요즘 환한 불빛 아래 실뱀장어 조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잡는 것도 문제지만 허가가 있더라도 LED 조명을 사용하면 불법인데요. 그런데 불법 조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경 등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 바닷가, 어둠 속에 초록색 불빛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뱀장어를 유인하기 위한 LED 집어등입니다. 조업에 나선 이들은 LED 집어등 위에 뜰채를 올려놓고 실뱀장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금지돼 있고 LED 집어등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처럼 LED 집어등 사용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2년 전 2,000원대였던 실뱀장어 가격은 최근 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뱀장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에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00원 같은 경우는 진화가 돼갖고 지금 내리가 나옵니다. 하루 이틀 불법 조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듯 각자 맡아놓은 자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순찰 나온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조업 현장을 목격하고도 단속 없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인원이 들어온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숙제 시간에서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목포시 등 관계기관들도 뚝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단속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정한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은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불법 조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적발 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스스로 내 삶을 살겠다며 독립한 장애인이 최근 집들이를 열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채를 썰고 월남쌈을 만들고 전도 부치면서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중증 직접장애인인 김영덕 씨가 집들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 김영덕님 자립을 축하드리고요. 네. 예쁘게 잘 사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반평생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낸 김 씨가 손님들을 초대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비장애인들처럼 평범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배치볶음이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잘 살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김 씨처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독립한 장애인은 모두 5명. 장애인들도 주체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립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자립 욕구뿐 아니라 가족과 시설 종사자의 동의, 1대1 면담을 통한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명의 자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을 먼저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주거 보증금 등을 위한 정착지원금 1,200만 원과 다양한 자립지원책을 함께 지원합니다.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80명을 자립시키자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주택을 구해서 자립시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전부터 그다음에 주거 유지, 그다음에 직업 연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이런 것까지를.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립 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6일 강풍으로 연기됐던 고흥 드론쇼 첫 공연이 오는 13일 저녁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펼쳐집니다. 고흥구는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특별한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3일 첫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지역민들의 재능 기부 버스킹 공연과 함께 도내 첫 드론 비행쇼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드론쇼는 500대의 드론이 군집 비행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형상을 연출할 계획이며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5월 상설 기획 공연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총 5개 장르, 115개 공연팀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전문예술팀이 자체 기획한 특별 기획 공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공연은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와 정원박람회장 한국정원, 순천역과 문화의 거리 한옥글방, 조례호수공원 등 순천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조만간 종료됩니다. 광양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광양사랑병원 내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됩니다.